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이제 우리가 프린트를 사용했었죠, 그동안. 그러면 프린트를 이용해서 뭐 출력하는 거는 얘는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얘는 출력문인 거죠. 그죠? 그러면 파이썬에는 출력문 말고도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입력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입력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입력문을 배우면 이제 백준이라든지 코드업 같은 문제들을 풀 수가 있는데, 자, 입력문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인풋입니다. 인풋이 바로 입력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풋을 통해서 입력받은 내용을 변수에다가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A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건데, 원래는 우리가 프린트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그냥 터미널 창에 내용물을 출력해주고 프로그램이 끝났잖아요. 근데 컨트롤 F5를 딱 눌러보면 보시면 프로그램이 바로 끝나지 않고 지금 프로그램이 돌아가죠. 그죠? 돌아간 상태에서 여기 지금 보면 터미널 창에 뭔가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안녕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그때 종료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인풋을 쓰게 되면 인풋을 통해서 입력받은 내용을 A라는 변수에 넣어줍니다. 변수명은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해가지고 제가 A를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처음에는 멈추죠. 터미널 창. 그 다음에 안녕이라고 이런 식으로 입력받으면, 자, 보이죠? 내가 입력받은 내용물을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풋을 통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인풋을 통해서 입력받은 게 조금 재밌는 게, 자, 제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아볼 거예요. A를 입력받았는데 제가 A에다가 숫자를 한번 입력받아볼 거예요. 숫자. 그러면 1, 2, 3을 입력하면 당연히 1, 2, 3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숫자를 출력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플러스 5라 썼어요. 5. 그러면 저는 그냥 숫자 5를 입력해 볼 겁니다. 5. 자, 5를 쓰고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오르나요? 자, can only concatenate str not into to str.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인풋을 통해서 입력받은 데이터는 다 뭐냐면 문자열입니다. 다시 인풋을 통해 받은 데이터는 모두 문자열이다. 그러니까 문장이에요. 문장.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숫자를 입력해도 문장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문장을 입력하면 당연히 문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인풋을 통해서 받은 데이터는 다 뭐다? 문장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다 문장이에요. 문장. 그러면 만약에 내가 2번을 입력받고 싶대요. 2번. 자, 그러면 2번 입력받고 싶어가지고 B라는 걸 썼어요. 그러면 B라는 걸 써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받았을 때 마찬가지로 A 한번, B 한번. 저는 A는 5라고 입력 받아볼 거고 B는 10이라고 입력 받아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5하고 10이 나오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A하고 B를 더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행해가지고 여기다가 5하고 10을 입력했다 해가지고 5하고 10을 실제로 더해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510이 나와요. 왜?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인트로 형변환 시켜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입력받은 거를 실제로 숫자로서 정수로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2번 입력받은 다음에 인트로 형변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더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 인풋을 통해서 받은 데이터는 다 뭐다? 문자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아봤는데,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입력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가 원하는 거는 2번 입력받을 거라는 거예요. 2번. 그래요. 2번 입력받기 전에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입력을 할 때 띄어쓰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안녕 썼어요. 그 다음에 또 띄어쓰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올까요? 띄어쓰기가 그대로 들어간 상태에서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A를 이렇게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냥 대괄호로 감싸진 안녕이 이렇게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제가 띄어쓰기를 한 상태에서 안녕 입력하고 띄어쓰기를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자, 보이시나요? 공백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띄어쓰기까지 문자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백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공백을 제거해야 될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웹사이트를 만드는 사람이래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고객이 로그인 아이디를 입력을 하는데 로그인 아이디 같은 경우는 양옆으로 공백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백 상태에서 아이디를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비밀번호도 마찬가지죠. 그죠? 공백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생성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뭘 쓸 수 있냐면 스트립이라는 문법이 존재합니다. 자, 얘도 다 함수예요. 요거는 이제 이 입력문, 인풋과 관련된 얘는 스트립은 정확하게는 문자열과 관련된 함수인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인풋한 다음에 스트립을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제가 아까 띄어쓰기 한 다음에 안녕 입력하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 했죠? 그럼 어떻게 된다? 양옆에 공백이 제거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립은 뭐다? 스트립은 양옆에, 즉, 스트립은, 문자열의 양옆 공백을 제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양옆에 공백을 제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가끔씩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뭘 오해하냐면 그러면 문자열에 발생한 모든 공백을 제거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띄어쓰기 한 다음에 안녕하고 띄어쓰기 한 다음에 어서와 했어요. 띄어쓰기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 거야? 안녕과 어서와 사이에 공백을 제거해 줄까요? 아니에요. 이런 식인 거예요. 즉 전체 문자열에서 맨 왼쪽과 맨 오른쪽에 발생한 공백만 제거를 하는 거지 중간에 발생한 공백까지 제거를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트립은 뭐다? 양옆 공백을 제거해 줄 뿐 중간의 공백, 중간에 발생한 이런 식으로 발생한 공백을 제거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볼 거냐면 저는 2번을 입력받고 싶어요. 2번. 예를 들어서 제가 5하고 10을 이런 식으로 입력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입력받으면 그냥 뭐예요? 그냥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건 리스트 아닙니다. 그냥 제가 대괄호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그냥 A만 출력을 해볼 거예요. A만. 그러면 제가 5하고 10 이런 식으로 입력받았다는 거는 지금 실제로 숫자 5하고 10을 입력받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숫자를 입력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문자열 5하고 10을 끊어서 입력받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5하고 10이 통째로 문자열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문자열을 쪼개가지고 입력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스플릿이에요. 자, 스플릿이 뜻이 뭐예요? 쪼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스플릿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쓸 수는 없고 이 스플릿은 특정 형식을 따라줘야 됩니다. 특정 형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작은 따옴표 쓴 다음에 큰 띄어쓰기를 쓰는 건 이건 뭐냐면 내가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쪼갠다는 말이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10 띄어쓰기 5 이렇게 입력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받으면 자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10과 5를 입력받았을 때 지금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입력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이터가 몇 개로 쪼개질까요? 그쵸? 2개로 쪼개지겠죠. 그러면 데이터가 2개로 쪼개진다 했을 때 데이터가 2개로 쪼개지면 그 쪼개진 데이터가 A라는 변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변수라는 거에는 값을 몇 개만 넣을 수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넣을 수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쪼개면 데이터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2개가 되면 A라는 변수에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리스트로 변환이 됩니다. 리스트로. 파이썬이 그래서 장점이 이런 건데 특정 어떤 프로그램 언어 같은 경우 이렇게 쓸 때 에러 납니다. 자,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쪼개가지고 넣었을 때 얘가 알아서 해당 데이터를 유연하게 리스트로 변환해서 넣었습니다. 리스트로 변환해가지고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넣는다. 자, 만약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여러 개 받을 수 있겠죠. 10 띄어쓰기 5 띄어쓰기 3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지금 아까 보셨듯이 따옴표로 감싸졌다라는 거는 얘네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문장입니다. 얘네들은 다. 그러니까 따옴표로 감싸져 있는 건 다 문장인 거죠. 문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풋을 통해서 받은 거는 다 뭐다? 문자열이라는 거. 문자열.
문자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플릿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스플릿은 특정 형식에 맞게 뭐다? 문자열을 그렇죠, 쪼갠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스플릿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쉼표를 썼어요. 그러면 이건 뭘 기준으로 쪼개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쉼표를 기준으로 쪼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0, 쉼표 3, 쉼표 5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된다? 쉼표를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정 형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던지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여기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쓰던지 뭐 아니면 나는 %를 기준으로 쪼개겠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도 쪼갤 수 있겠죠. 그죠? 다양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형식에 맞게끔 쪼개는 문법이 바로 뭐다? 스플릿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쪼갤 건데,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10과 5를 입력해서 입력받으면 당연히 10과 5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입력받은 정수를 다 더하고 싶어요. 이해되시나요? 입력받은 정수를 더하고 싶은데 실제로 얘는 들어온 데이터가 정수예요, 문장이에요?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문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정수로 형 변환이라는 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0번째 출력하고 당연히 플러스 한 다음에 A 1번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숫자를 더해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입력받은 문장을 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들어온 데이터를 뭐 했으면 좋겠다? 형 변환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들어온 데이터를 정수값으로 더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리스트는 데이터 수정이 가능하다 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올 때 아예 형 변환을 해가지고 그 리스트의 0번째 값을 바꿔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력받은 문장들이 인트를 만남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형 변환이 된 상태에서 수정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A 출력해보면 당연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10과 5를 입력받았어요. 자, 보이죠? 10과 5가 이런 식으로 정수로 형 변환이 된 거. 형 변환이 되면서 더해달라 했으니까 15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만약에 3번 입력받은 것들을 또 다 더해달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얘는 문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번거롭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굉장히 귀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이용해가지고 들어온 데이터를 모두 정수로 형 변환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더하면 상관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귀찮고 번거롭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입력받은 문장을 모두 정수로 변환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변환. 그쵸? 인풋을 통해서 입력받은 문장을 모두 정수로 변환시키고 싶은 건데,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들 혹시 매핑 시킨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매핑? 매핑이라고 하죠. 그죠? 자, 매핑 시킨다라는 건 뭐예요? 어떤 거를, 어떤 데이터를 어떤 특정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이제 파이썬에서는 매핑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문법이 존재해요. 어떻게 쓰냐? 자,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자, 왜 이게 불편한지 아시죠?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쓰냐? 자, 맵이라 쓰시고요. 소가로로 이걸 감싸준 다음에 이 앞에다가 int라고 쓰시면 됩니다. int. 자, int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입력받은 데이터를 어떻게 해주냐면 int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3개의 데이터를 입력받았대요. 그러면 10, 20, 뭐 30이라는 값을 입력받았대요. 10, 20, 30. 그러면 얘네들은 다 뭐였죠? 문장이었죠. 그죠? 문장으로서 우리가 입력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맵이라는 녀석을 만나게 되면 얘가 지금 현재 int죠. int로 매핑해달라.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만납니다. 서로. 들어온 데이터들이. 그러면 얘가 이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맵을 만남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 문장에서, 그죠? 숫자로
형이 변환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int는 이 정수기 때문에 정수로 변환이 됩니다. 정수로. 그래서 정수로 변환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 프린트 해가지고 A를 출력할 건데 자 아까는 우리가 데이터를 쪼개서 받을 때 그 데이터가 뭘로 변환이 됐죠? 리스트로 변환이 돼서 A라는 변수에 연결이 됐죠? 그죠? 객체랑 연결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10, 20 이런 식으로 입력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오류나요. 정확하게는 오류나는 건 아니고 지금 보시면 맵 오브젝트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거 객체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변환시켰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환시켰을 때 이 데이터가 뭘로 변환이 되냐면 객체로 형 변환이 됩니다. 객체로. 그러니까 객체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A라는 걸 출력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맵 오브젝트, 맵 객체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맵 다시 정리해 봅시다. 매핑된 결과는 객체입니다. 객체. 객체이므로 해당 변수는 뭐다? 객체의 주소를 뭐한다? 참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조하기 때문에 지금 A를 출력했을 때 프린트 했을 때 그 A가 참조하는 주소값이 출력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두 번 입력받았으니까 우리의 의도는 뭐예요? 얘가 지금 실제로 정수로 변환된 값을 출력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심표한 다음에 B 이렇게 써줘야 돼요. 변수에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변수를 이런 식으로도 선언 가능합니다. 그러면 두 번 입력받았기 때문에 지금 A하고 B에 뭐가 들어오냐면 10과 20이 들어오고 자 제가 10과 20을 입력해볼게요. 자 보이죠? 30이 나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봅시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두 번 입력받았으니까 망정이지 3번 입력받고 싶대요. 3번. 그러면 변수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또한 마찬가지로 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데이터를 2개만 입력받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해봅시다. 순서대로 정리해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썼죠. 그죠? 예시 그 다음에 얘가 예시 두 번째죠.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번 이제 변수를 하나 더 이용해서 하는 게 뭐다? 너무 귀찮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아예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들어온 데이터 자체를 리스트로 변환시킬 겁니다. 그러면 복잡하지만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냐면 리스트 한 다음에 수거로 해서 이렇게 해주면 들어온 데이터를 뭐 해줄 수 있냐면 이 리스트를 만나면서 형 변환, 즉 리스트 객체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의 데이터를 입력받고 싶단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 보면 하이라이팅 됩니다. 소가로 헷갈려 하지 마세요. 요 소가로는 여기랑 하이라이팅 되죠? 잘 보면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소가로는 이 뒤에 있는 녀석이랑 하이라이팅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변수를 매번 추가하지 않고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게 되면 10, 20, 30 이렇게 입력했을 때 어떻게 된다? 자 보이죠? 아예 정수로 매핑된 결과를 리스트로 변환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A라는 변수에 연결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좋은, 편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실제 값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한 게 뭐죠? 맵객체죠? 그죠? 맵객체를 리스트나 다른 자료 구조로 변환시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 더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더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쵸? 여기다가 썸함수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쵸? 이렇게 모두 더한다 하면 그러면 실행했을 때 10, 20, 30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굳이 반복문 돌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 이제 여기에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경우는 결과를 뭐한다? 리스트로 패킹하여 0번째 값을 A 변수에 그 다음에 1번째 값을 뭐 하냐면 B 변수에 할당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인풋이라는 건 뭐다? 입력받은 데이터를 뭐 한다? 입력받은 모든 데이터는 문자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문자열의 양옆에 공백을 제거하는 건 뭐다? 스트립이다. 그 다음에 스플릿은 뭐다? 특정 형식에 맞게 문자열을 쪼개는 문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 라고 보면 돼요.